자, 이제부터 정치권 이슈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문재인 후보 대담만 45분. 그래도 못 푼 주적 얘기입니다. 불과 한 12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첫 번째 스탠딩 토론에 대한 얘기는 뜨겁습니다. 이모저모부터 먼저 화면으로 꾸며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1번, 2번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긴장들을 참 많이 하셨었네요. 저 2시간,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있었던 첫 스탠딩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는 또 어떻게 표정들이 바뀌었는지 이어서 화면으로 곧바로 보실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스탠딩 토론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형식 같습니다. 무슨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가만히 꼼짝 말고 서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다. 무슨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있었던 첫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뉴스특급 준비한 걸 이제 입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이은정 의원님. 네. 체력장 테스트 같다는 얘기에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형식은 굉장히 신선한 형식인데 스탠딩의 의미는 이게 좀 자유롭게 어떤 서로 서서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딩 토론이거든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힐러리와 트럼프의 그때 토론을 보시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만큼의 좀 박진감 넘치는 토론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이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스탠딩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본다면 이 스탠딩의 의미 자체를 제대로 지금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워낙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스탠딩의 의미가 좀 퇴색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2명 정도면 스탠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예. 저렇게 5명의 스탠딩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서 있는 것 그 이상의 좀 의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5 후보의 시작과 끝, 소감까지는 이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제 첫 스탠딩 TV 토론을 3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밑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권투를 한번 준비했는데 어제를 요약하면 저 사진 하나로 압축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문재인 대 반문재인 저렇게 4명이 있었는데 저 관련 영상 화면으로 또 한번 보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이 정보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누구 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군 복무기관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국방개혁 계획이 그렇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된 사람
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예, 저도 어제 2시간 내내 지켜봤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진짜 답변만 하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횟수를 세하려 봤는데 좀 형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한테만 뭐 모든 그 질문이 집중되고 또 답변 시간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분 동안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 질문도 하나도 못 받는 후보가 가서 계속 2시간 동안 서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난상 토론처럼 하는 스탠딩 토론이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이전 대선에서는 형식적인 토론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식 새로운 토론의 방식들을 좀 시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자가 있을 의미가 전혀 없는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토론할 때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서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토론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걸 좀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줄 수도 있고 후보들 간에 뭔가 말이 엉키면은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될 것 같은데 막 서로 잘 싸우는 것만 비교하는 그런 토론이 돼버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저도 사실은 2시간 내내 봤는데요. 뭐가 있었던 거지? 참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마지막에 남는 건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없었더라면 너무 재미없는 토론이었을 것 같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면 기억에 안될 남는 것 게 같아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들마다 좀 약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흥미롭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KBS가 그 전국 시청률이 26.4% 그리고 전국 시청률 점유율이 43% 그때 보는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은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그 상당히 댓글도 10,000개 이상 달린 걸 봤는데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문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반면에 또 문 후보와 또 비판적인 입장들 같은 경우에는 문 후보에 대한 상당한 그 검증을 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짜 현안으로 가볼게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안보관 그리고 주적 얘기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주적 얘기가 계속 화제인데 모르겠어요. 뭐 아까 김성환 편은 남는 거 없다고 했지만 뭐 이게 이 남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종호 박사님, 저 주적 발언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관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유승민 이제 후보가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확연히 좀 가를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같은 기회에 정말 명쾌하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놓친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TV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것도 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려도 장관 답변 자료를 이렇게 부처에서 준비를 해오거든요. 예상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 주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의외로 답변을 제대로 좀 못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인 건 분명하죠. 예. 다만 이제 주적이라 그래서 대화 안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투가 치러지는 그 와중에도 백기 들고 때로는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국방정책에서 그러니까 주적은 북한이 맞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이 있다. 그러니까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있는 것이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주적을 북한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 정책도 한 손에 들고 내가 써야 되고 국방 정책도 한 손에 들고 써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정리가 됐을 문제를 의외로 좀 정리를 잘 못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준비 부족이다. 그러니까 저거 본인의 준비 부족이기도 하지만 참모진들의 준비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적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은 또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과 대북 정책의 A, B, C, D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사실 문 후보가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긴 했어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또 이게 전략적으로 좀 약간 모호한 입장을 펼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저는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주적을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토론 준비팀이 바본 거죠. 저건 명확하게 물어볼 문제였고요. 예상 질문제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갔어야 할 질문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발언은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참여정부 들어서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구도로 설명을 하자면 진보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넣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략 이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저런 식으로 주적 개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왜 안 집어넣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 준비가 하나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전략 태도 내용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서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야권의 어떤 그 평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스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여기다 담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주적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굉장히 강성 보수 쪽에서는 물론 이제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문 후보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권 성향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오히려 외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보수 쪽에서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야권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리스크가 훨씬 큰 행동이거든요. 집도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한편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택했다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안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홍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적을 주적이라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주적에 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도 이제 북한에서 불바다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백서에 그때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국방부의 주적이라는 개념 아예 빼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10년부터는 주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실상 주적 개념인데 사실 지금에는 주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사 안보적으로 북한은 당연히 우리의 주적이죠. 지금 뭐 모든 전력들이 대치해 있고 지금 어떤 북한 핵 미사일 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정확히 본다라면 당연히 북한의 주적이 맞다. 자, 그러나 주적하고도 우리는 대화를 한다.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대화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테러 집단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뭐냐면 주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 성격,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뭔가 진보 그룹 내에서 어떤 넘을 수 없는 선,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이 TV 토론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적이 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표 똑같이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친노의 어떤 넘을 수 없는 심리적 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주저한 겁니다. 못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주적을 주적이라 해야 되죠. 세 분 말씀이 비슷한 듯 하는데 조금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주적 논란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오늘 급기야 국방부까지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것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백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전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방부도 명쾌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명쾌한 겁니다. 뭐 좀 전에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저 댓글 봤더니만 문길동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건 진보건 다 만족할 수 있는 법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헌법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때 홍 후보도 문제됐던 국가보안법이 문제인 겁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반국가 단체, 결국 국가보안법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적이란 말이 맞죠. 그렇지만 또 그 법 이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보면은 이 법이 그럼 서로 충돌하는데 어떻게 했냐 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통일을 지향해 가는 데 있는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다만 남북 교류,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서로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를 끌고 나가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준비 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철학이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환 변호사님. 이건 철학의 부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건 사실 뭐 문 후보 쪽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제 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국방백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그건 내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보라는 개념을 우리 이제 사드 얘기하면은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사드 아니 주적에서 쏜 미사일 맞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왜 반대합니까? 왜 중국이 사드 때문에 왜 우리의 경제 제재를 합니까?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방에 관한 개념도 있지만 외교,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위협을 받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 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입장을 밝혔을 때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잖아요. 안보란 개념을 좀 넓게 생각하면은 전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김성환 평론가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말한 게 또 아니어서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면 뭐 문재인 후보도 뭐 그럴 수 있겠다는데 이게 아니니까 또 세 분도 좀 입장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주적하니까 잠깐 딱딱해졌는데 근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하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해당 발언 방금 전에 들어온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민영원단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는 우리 이제 이 북한 그 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민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 거기에 나온 이야기에 하면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수용 수술도 하고 그런다는군요. 예, 좀 듣기에 불편하네요. 만약 저런 말을 우리 방송에서 했으면 바로 출연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성을 비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미녀가 아니고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여성은 여성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북한 민녀들 성형 수술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홍준표 후보가 그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뭐 저 빨래하고 밥은 안 하고 남자들은 설거지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런 문제가 사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젠더의 평등성.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말에 있어서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으로 또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요. 왜 오늘 제가 자꾸 대변을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문 후보가 적절치 않은 발언을 당시에도 했던 건 분명하고요. 저건 사과를 빨리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만 그때 언론들이 다 저렇게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했어요. 북한 그 응원단을 미녀 응원단이라고 표현하고 다 성형수술한 거 아니야? 너무 이뻐가지고 뭐 막 이런 얘기를 다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그때는 시각을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 앞으로 저런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언론은 언론이고요. 대통령 오히려 주적 논란보다 이 얘기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후보가 아주 긴급 이례적으로 저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십자포를 날렸던 어제 토론회 첫 번째 스케치를 보셨다면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보시죠. 안철수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정타를 한번 날린 게 있는데 이 얘기 또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어제 뭐 박지원 대표에 대한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좀 무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홍 후보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금 몰려있는 보수표를 한 명이라도 더 지금 자기 쪽으로 데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려면 박지원 때리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은 뭐 과거 어제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북 송금 사건 뭐 이런 거에 또 처벌받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 찍으면 결국 박지원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그러니까 좀 좌지우지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옛날식으로 퍼주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저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답변을 매끄럽게 잘한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약간 좀 자충수를 둔 격이 좀 돼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박지원 당 아니에요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결국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 저 창업했습니다. 저 스티브 잡스거든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안철수 당입니까라고 질문이 곧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의문에 지금 이제 일패를 좀 당한 격이 좀 돼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공격을 당했던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웃으면서 적반하장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첫 번째 말이 오늘 또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토론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대응하는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면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인권 씨한테 적폐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오늘 이제 그 전인권 씨가 이제 또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 만나서 선언을 했어요.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아마 그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철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매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자 폭탄 뭐 등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든지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예전같이 무슨 양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왜 안희정 후보가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문자 폭탄 이런 문제 정말 자기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양념인데 왜 그래? 뭐 이런 거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반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정말 그 문재인 후보가 진지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점수를 땄죠. 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앞으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그러시지 마십시오. 지지자들 이건 저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야 역시 문재인 후보다 했을 텐데 대응을 제가 볼 땐 잘못한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후보는 그러니까 몸을 계속 낮춰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춰서 본인이 관련돼 있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지자들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말 잘한다고 국민들이 무조건 뽑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 캠프는 물론이고 나머지 네 후보도 지금 다 이거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을 난타전은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세 번째 이겁니다. 이분도 어제 폭사를 당했어요. 벨이 이번엔 더 크게 울리네요. 홍준표 후보인데 어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성영민 논란 때문에 바로 사과를 했는데 비슷한 게 어제 밤에도 있었습니다. 설거지 난타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후대게 당하셨네요, 저. 근데 저번에 1차 토론 때 했었던 세탁기 발언 관련해서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측이 뭘 준비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에 그 홍준표라는 이름보다 홍준표 세탁기라는 이름이 상당히 부각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드럼 세탁기를 준비를 했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에 그 S사 이렇게 그 세탁기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D사 세탁기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홍준표 그 후보가 슈퍼맨처럼 이렇게 망토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나오는 것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이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의 어떤 결연, 그 부패 깨끗하게 씻고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대청소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걸 위해서 뭐 진공청소기라도 한번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또 그 또한 또 나름대로 좋은 소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특급이 바라본 첫 스탠딩 TV 토론의 성적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